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피고인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고 직권남용의 행위가 부존재하며 국무위원회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결과가 없어서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무위원들이 심의할 권리를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즉 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소집 연락을 한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내지는 소집 연락을 하지 않아서 국무위원회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소장 기재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소장 제41쪽입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시로 보입니다. 20시 30분 무렵부터 21시 33분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전 상황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성원이 되기 전까지 2024년 12월 3일 20시 20분경부터 22시 00분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국무위원회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라고 하였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 라는 내용의 문서를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후 상황입니다. 22시 17분경 송미령이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모이게 되자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경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국무회의를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고 말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이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시 20분경부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소집될 때까지 계엄 선포를 미루고 국무위원들과 계엄 선포에 대해서 열띤 심의를 하였고 22시 17분경부터 11명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22시 22분경까지 심의한 후에 22시 23분경 계엄을 선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국무회의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미처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배제가 아닌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의 성원을 기다린 것으로 국무회의의 적법 요건을 적극적으로 갖추고자 하였던 것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의 피고인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행위가 부존재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실 인근에 있거나 위치가 확인되어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 특정 국무위원을 지정해서 배제하거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술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를 하였으므로 유리한 의결을 위하여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였다는 논리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전술하였듯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받을 권리가 없어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고의도, 남용 행위도, 남용의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금융실명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국무위원들은 일과 후에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전에 안건에 대해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당시 협상이 진행되던 중이던 우루과이란도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고 그대로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생방송을 통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면서 특별히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긴급권의 발령이 검토되는 비상상황에서 절차의 관여와 밀행성의 요청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 6시에 긴급 국무회의 소집 통보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 소집 사실은 물론 내용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7시에 긴급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으며 7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음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자 하나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서 4시 29분 단 2분 동안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국무위원이 도착하여 성원이 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회의록은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심의를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만 발언을 하였으므로 하자 있는 심의가 되어 위법한 국무회의이고 적법한 계엄 해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엄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역시 직권남용으로 기소하여야 합니다. 기소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으면 명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억지식 공소제기로 제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입니다.